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이슈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슈, 국민의힘 윤리위 얘기 안 할 수 없죠. 국민의힘 윤리위는 4시간의 논의 끝에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의원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저는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려고 합니다. 자진 사퇴 여부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누구한테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없고 또 그런 이야기를 제가 직간접적으로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두 자리가 지금 비어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자리가 비었다기보다는 한 자리가 비운 거죠. 근데 한 분은 최고위원회에 출석해서 최고위원회 활동이 정지돼 있는 거죠. 네. 최고위원 신분이 없어진 건 아니고 그 대신 이제 태영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자진 사퇴가 됐기 때문에 게을링이 돼버린 겁니다. 저는 의문부호 하나. 김재원 최고는 사퇴하지 않았을까? 궁금해요. 태영호 최고는 사퇴했잖아요. 예. 그리고 3개월. 김재원 최고는 1년. 그래서 저는 태영호 최고한테는 실제로 정무적으로 사퇴 작업이 들어갔고 김재원 최고한테는 안 들어갔다고 봐요. 왜요? 사안의 질이 저는 다르다고 봐요. 태영호 최고는 소위 말해서 공천 문제로 이진복 정무수석이 공천 걱정하지 말아라. 네. 대통령 정부 지원 발언하면 걱정하지 말아라. 태영호 의원이 얘기한 게 보좌관에 의해서 녹음이 돼서 유출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이 무근이면은 김재원 최고보다 훨씬 더 이거는 이 용서가 안 되는 그런 행각을 태영호 최고가 한 셈이에요. 근데 결론은 거꾸로 나고. 근데 김재원 최고는 뭐 얽혀 있는 게 없어요. 본인이 혼자 정광훈 목사 발언하고 혼자 5.18 평해 발언하고 미국 가서 또 정광훈 목사가 우익 평정했다고 네. 또 발언하고.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똑같이 최고위원 사퇴를 요구를 당에서 정무적으로 했다면 김재원 최고가 안 받을 리가 없죠. 그래서 나는 안 했을 가능성이 크다. 아니 뭐 의문부호라기보다도 여의도에서는 대충 그냥 정설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어렵게 얘기하면 이렇게 날로 먹어요. 그냥 숟가락 하나 따가고. 아니 한쪽에는 소위 말하는 딜이 들어간 거고 네. 한쪽은 관심이 없었다. 근데 이게 이제 대통령실의 관심의 정도하고 이 양형이 반비례하는 거예요. 일종의 이제 윤리가 정무적 판단을 한 거죠. 윤리위원장도 굳이 그런 판단을 했다는 걸 숨기려고 하지 않았고. 근데 뭐 두 분 말씀은 대체로 뭐 제가 큰 뭐 문제 제기를 하기보다는 조금 판단들의 차이는 있어요. 있는데 우리 당 같은 경우는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 정무 라인들을 쉽게 말하면 공천 개입 문제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 사건으로 실형을 받았어요. 그때 이제 정무수석하고 그 라인들이 움직인 거거든요. 그런 전력이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 이진복 그 수석 같은 경우는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제가 참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 누구보다도 진중한 사람입니다. 이 양반은. 정말 실수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국내 정치의 갱년도 연륜도 부족한 태용호 최고한테 그 총대를 맡긴다? 이게 정무수석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한번 지켜보세요. 김성태 의원님 생각이시고 그럼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돼요. 하나는 이진복 수석이 그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 네. 태영호 최고가 보좌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본인이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지연했다 그러면 태영호 최고의 징계량이 더 세야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진복 수석이 참 점잖고 진중한 분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리고 점잖고 진중한 분이 또 정치를 하시고 국회의원 다선하셨는데요. 평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진복 의원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정무수석이 국회에 와가지고 자당의 이 당대표 후보를 소위 말해서 이제 누르고 깨고 하는데 그것을 공개적으로 그냥 해버리고 수석이든 뭐 실장이든 대통령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두 분이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뭐 여의도에서 그게 정설립하다하다 그러는데 두 분의 뇌피셜이고요. 우리 김성태 의원이 말씀 잘해주셨지만 일단은 태영호 최고위원이 거짓말을 한 거로 본인이 스스로 그 해명을 했고
모든 것을 걸고 또 제 목숨까지도 걸고 절대 공천 발언은 없었다. 그리고 이진복 수석에게 제가 개인적으로도 정말 죄송스럽다고 이렇게 제가 여러 차례 사죄했다는 걸 어제 명백히 전 다 서명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짓말한 것이 최재정 수석님 말씀대로 굉장히 큰 정치적 부담을 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징계로 따진다면 큰 징계 대상이 되긴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양형을 할 때 개전의 정, 반성의 정도, 그다음에 주위 사람들의 탄원, 그다음에 무슨 그 정상 참작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신의 결자 해지의 의미로 최고인직을 버린 거예요. 그런 걸 실제로 행태를 했기 때문에 양형이 참작이 된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 게 맞고. 이거 보세요. 양형 참작의 여지를 김재원 최고위원한테 왜 안 주냐고. 왜 김재원 최고한테는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양형 참작의 기준이 안 들어가는 게 뭐냐면 자신의 설화로 대통령실에 누를 끼친 게 아니라 5.18과 전광훈 세력하고는 당의 정체성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구제해주고 인간적으로 좀 그 퇴로를 열어주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더라도 이건 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사실 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딜을 하더라도 사실은 그 태용 의원과 달리 최고위원 사퇴라고 하는 걸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걸로 때문에 이 부분은 따지면 양형의 기준이 똑같지 않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런 걸로 따지면 지금 눈에 뭐가 씌인 거야. 누가요? 우리 김 위원장이. 아니죠. 왜냐하면 4.3 발언, 또 김구 선생에 대한 발언 이런 걸로 따지면요. 태영호 최고가 김재원 최고보다 몇 갑절 더해요. 다릅니다. 왜냐하면 태용호가 말한 사상과 김구 선생 이야기는요. 북한에서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교육받은 태용호 최고위원의 역사관 인식을 말을 한 것이 지금 4.3 희생자들이나 김구 선생을 따르는 분들한테 굉장히 기분 나쁜 이야기였지 북한에서 교육받은 그대로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는 5.18은 헌법 전문에 실을 수 없다. 5.18은 가짜가 많다. 그리고 이게 정광훈이 우파의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우리 당을 완전히 정체성을 훼손하는 거죠.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태용호 최고위원과 이진복 정무수석 사이에 있었던 얘기도 두 분이 이렇게밖에 말씀 못 하시는 건 이해해요, 입장을. 그러나 여당 내부에서조차 저런 얘기가 있었을 가능성이 많다. 근데 이런 어떤 이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게 문제인 거죠. 지금 이렇게 봉합하지만 앞으로 만약에 공천 앞두고서 대통령실의 그립이 세진다. 그러면 이거는 상당한 여당 내부의 분란 요인이 되겠죠. 근데 본래 여당의 입장에서는 공천을 앞두고 당연히 대통령실의 이 그립감이 세지는 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무수석이라는 분이 직접 대면해가지고 야 마이크 잘 활용하면 공천 걱정 없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개연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그 말 하지 않아도 김근식이도 알아서 잘 맞춥니다. 그 말을 누가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여의도 판에서는 다 아는 건데. 근데 이제 보수정당은 과거에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보수정당은 과거의 전력을 보면 그립감이 세지는 게 아니고 명단을 꽂으니까. 그것은 총선 직전에나 그런 잘못된 상황이 생기는 거지. 1년여가 남았는데 대통령실의 분위기가 어떤 것인지 지금 윤석열 정부의 방향이 어떤 것인지 다 알고 거기에 맞춰서 정부 다 협조를 하는 분위기인데 정부수석이란 분이 와서 직접 말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제가 볼 땐 태용호 의원 말대로 좀 말했잖아요. 그렇게 아무 일도 말할 안 리가 하면 없다는 게 맞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그건 일어난다. 당대표 선거고. 총선 얘기는 이제 한 반년 정도 뒤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고